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영웅 소설을 한 편 더 해볼까 합니다. 영웅 소설 2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홍계월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는 제가 남성 영웅 소설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여성이 주인공인 여성 영웅 소설을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짱 멋진 개월이를 이제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소설을 읽어볼까 하는데요.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영웅의 일대기입니다. 그래서 영웅 소설이고요. 그리고 군담, 전쟁 신이 나오는 전쟁 소설입니다. 군담 소설이죠.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볼 거는 전쟁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을 좀 가지고 왔어요. 워낙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전쟁 신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도 좀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막 전쟁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런 문제에서 보시면은 굳이 꼭 전쟁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런 결연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게 다른 이야기들 있잖아요. 꼭 전쟁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래도 제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라서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따라서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고전소설은 재미를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고전소설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한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약간 좀 말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적인 그런 말투가 아니기 때문에 말투도 어색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좀 더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막 다르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 개월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름은 개월입니다. 홍개월입니다. 그런데 야이가 버려져서 여공이가 데려다가 키울 때는 평국이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평국이었다가, 그리고 얘가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나갈 때는 또 대원수, 원수라고 또 부르거든요. 이게 보고기 같은 경우에는 부원수, 뭐 중군장, 뭐 이렇게 좀 불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여공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여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기주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막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읽다 보면 이게 앞뒤 문맥을 통해 가지고 앞뒤 이야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얼마든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끈기를 가지고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고전 소설들은 내용 이해가, 내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었는데 내가 이거 뭐 읽었지? 내용이 뭐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고전 소설들은 많이 읽으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 건데요. 명나라 때 홍시랑과 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무남동령 개월은 어렸을 때 부모와 헤어지고 여공의 구조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죠. 시랑이에요. 이 홍시랑, 시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버지의 벼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월이 아버지의 벼슬을 얘기하는 건데, 벼슬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벼슬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혈통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고귀한 혈통이고요. 그리고 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무남동녀죠, 개월이가. 근데 그 무남동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출생은 아닌데요. 이 개월이를 가졌을 때도 그 어머니 꿈에 선녀가 내려와서 되게 고귀한 거를 주고, 그리고 개월이가 태어날 때도 굉장히 뭔가 신비한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출생도 있어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 아시죠? 그래서 이 개월이가 천상계 인물로 이제 나오거든요. 천상계에서 이렇게 지상계로 나오는 그런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짱
능력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비정상적인 출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그 아버지께서 개월이의 미래를 좀 보고 싶어서 도사한테 개월이의 관상을 이제 보게끔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개월이가 앞으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개월이가 여자인 그 몸에서 이 앞으로의 그런 영웅적인 그런 면모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에서 막 고난과 시련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다. 이 아이를 남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장 모티프가 나와요. 그래서 개월이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남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장을 시킨 상황에서 부모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예, 또 이제 모함을 당하고 뭐 그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부모하고 헤어지게 되고요. 그 어렸을 때 막 울고 있는 이 개월이를 여공, 조력자죠. 이 조력자가 이게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여공이가 개월이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평국이라고 해가지고 키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월이 이름을 얘기할 때 평국이라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가서는 또 평국이라고 하거든요. 예, 평국이라고 했다가 원수라고 했다가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여공은 개월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보국과 함께 공부를 시켜 개월은 장원으로, 보국은 부장원으로 과거급제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켰더니 개월이가, 평국이가 더 능력을 갖는 거죠. 더 능력이 뛰어나서 장원이 되고요. 보국이는 부장원으로 해서 함께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번하고 가달국이 중원을 침범을 하게 되니까 이 평국이가 원수, 보국이가 대원수로 출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보국이가 좀 호기를 부려요. 나 잘났어. 내가 나가서 다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패해요. 대패를 하자 홍원수 자신이 나아가서 적을 섬멸하고 잃었던 부모와 상봉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원수가, 이 홍원수가 평국이자 개울이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납니다.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날아다니면서 칼로 막 이 사람들을 뭐 한 칼을 딱이 베었는데 뭐 수만이 막 죽고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 개월이는 천기를 볼 줄 아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살펴서 막 예, 그런 인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쟁 중에 자기의 부모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던 중에 개월이가 병이 나요. 예, 병이 나는데 천자가 어의를 보내서 이 과정에서 개월이가 여자임이 탄로가 나는 거죠. 딱 진맥을 딱 짚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임이 이제 탄로가 나게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월이가 이제 여자임이 밝혀졌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천자께 큰 죄를 범했다고 용서를 구하니까 천자가 그럴 것이 없다면서 벼슬을 유지해 줍니다. 워낙 이제 개월이가 능력이 뛰어나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천자가 보국이하고 평국이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예, 결혼을 하게 되고 나서 이 개월이 입장에서 다시는 자기가 보국이를 부리지 못할까봐 천자한테 부탁을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국이를 마지막으로 부리면 어떻겠냐, 한 번만 해달라 해가지고 그 천자가 오케이 하거든요. 예, 오케이를 해서 마지막으로 개월이가 보국이를 이렇게 불러들이는, 자기가 원수로서 부원수를 불러들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국이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제 결혼할 건데 감히 네가 나를 불러? 막 하면서 자기가 막 삐대면서 안 가요. 안 가다가 나중에 늦게 가거든요. 예, 늦게 가는데 개울이가 어디 감히 원수가 부르는데 늦게 오느냐면서 야이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막 하는데, 이제 개울이가 그 보국이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막 변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도 되게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개오리가 보고기를 욕을 베인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때에 차시의 천자께서 개월이 보국을 욕베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상사를 많이 하시니 이때 전한 일이 당함에 오의를 갖추어 행례할세. 개월이 노기 홍상으로 단장하고 12등이 좌우에 부축을 하여 나오는 거동이 엄숙하여 비녀꽂은 장불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소설들은 너무 문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번 읽어봤는데요. 일단은 칭찬하신 거예요. 천자께서 되게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상을 내려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결혼식 날이거든요. 그래서 혼례를 할 때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 집에 놓고 절하는 절하는 예식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모습이 어떻더라? 위엄이 있고 되게 엄숙한 그런 모습이더라. 그리고 나서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월이가 옷을 어떻게 입었나요? 우리 결혼식 복장 어때요? 연두색 저고리하고 붉은색 치마를 입죠. 단장하고 12 옆에 하인들이 좌우로 부축을 해서 나오는 거동이 굉장히 엄숙해서 비녀꽂은 장부더라. 장부잖아요. 그래서 갑옷을 벗고 여성의 신분으로 혼례를 하는 개오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개오리가 편국입니다. 편국이가 원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태도와 요요정정한 형상이 당세의 제일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요정정은 나이가 젊고요. 용모가 아름답고요. 마음이 올바르고 되게 침착한 모습. 또한 이제 장밖에 제장 군졸이 갑주를 갖추어 기치 검극을 좌우로 갈라 세우고 옹의를 하였으니 그 우의가 엄숙함이 측량하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자기의 그 제장 군졸들이 자기가 모시는 대장이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깃발과 칼하고 창을 이렇게 이제 좌우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옹의를 해주니까 얼마나 되게 멋있죠. 예, 그 엄숙함을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차시에 이제 보고기가 또한 우의를 갖추고 그만 준마에 두려시 앉아 복미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개월궁으로 들어와 전왕교배 하는 거동은 하늘의 성간선녀로 귀한 것을 바치는 거동일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을 탔습니다. 아주 잘 꾸민 말을 탔고요. 그리고 복미선은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예, 신랑의 얼굴을 가리는 부채를 딱 가리고요. 그리고 전왕교배는 이 혼례식에서 신랑하고 신부가 이렇게 있고요. 기러기를 사이에 두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더라? 하늘의 성광과 선녀처럼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교배를 파하고 나서요. 일모함에 신랑이 촉을 잡고 방에 이르니 시녀 화촉을 대령하여 들어가매 이리 선녀 홍군 치삼으로 일어맞아 양신인이 촉하여 상대하니 남풍 여모 1월이 밝게 비추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교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혼례가 끝나고 나서 날이 저물어서 신랑이 이렇게 이제 그 등을 들고 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녀들이 화촉을 밝혔는데 여기 지금 이 선녀는 개오리를 가리키는 거겠죠. 개오리가 위에 그 푸른 적상과 이제 붉은색 치마를 입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신랑과 새 신부의 그런 모습이 촛불 아래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어떻더라? 아름다운 겁니다. 1월 이 달빛이 밝게 비춰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보고기가 만면 춘풍을 띄어서 한참 동안 바라보매 흠숭공수왈이 어떻게 있어요? 좋은 거죠. 이제 결혼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얼굴에 막 기쁨이 넘치면서 한동안 이렇게 바라봤는데 근데 일단은 존경의 마음이 있어요. 존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을 굽히고 두 손을 앞으로 딱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다소곳하게 전일에 대원수 지위로 높이 앉아서 보곡을 무단히 재고 읽어서 꿀릴 이유를 말하지 않고 하는 적에 오늘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죠? 네가 이제 대원수로서 나를 이렇게 자기의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유도 말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재고 막 이제 무릎을 꿇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네가 나의 부인이 되어서 이렇게 앉아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거야. 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신부 운한을 숙이고 미소 부답하니 보국이 나로여 촉을 멸하고 옥수를 이끌어 금장 수막에 나아가 동침하니 원앙 빛이 지락이 극진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운하는 예쁜 여자의 쪽진 머리, 이렇게 쪽진 머리죠. 그리고 웃으면서 대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핫촉불을 끄고요. 이게 손을 이렇게 잡아서 그 침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날 밤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화목한 그런 즐거움이 되게 극진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밤을 지내고 나서요. 이튿날 평명. 예, 이제 두 사람이 위공과 정렬 부인께 배운데 위공 부부 희락을 이기지 못하더라. 또 기주후하고 공렬 부인께 배일세 기주후가 막 이제 기뻐하면서 대희하여 왈이라 돼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그 개월의 친부모도 뵈고요. 되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보국이의 부모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기주후가 여공이잖아요. 여공이가 막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세상사를 가히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너를 내 며느리로 삼을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내 며느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남자인 줄 알고 데려다 키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여 헤아리지 못했는데 네가 내 며느리가 되어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한데 개월이가 다시 절하고 왈 소부 죽을 명을 구하옵신 은혜와 13년을 양육하옵시되 근본을 아뢰지 아니한제 만사무석이었고 또한 하늘이 도우사 구고를 섬기게 하옵시니 이는 소녀의 소원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기를 좀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기를 구해준 은혜와 13년을 키워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자라고 내 근본을 아뢰지 아니한 제가 이 10,000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늘이 도와서 내가 이게 시부모로 이게 섬기게 되니까 그게 나의 소원이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뭡니까? 유교적인 효죠.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종일 매시고 말씀을 하다가 하직하고 본궁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금덩은 뭐냐면 되게 호화롭게 장식한 가마거든요. 덩이 가마입니다. 타고 옹이하여 중문에 나올새 눈을 들어 영춘각을 바라보니 애첩 영춘이가 난간에 걸어 앉았거늘 개월이 대로하여 덩을 머무르고 무사를 호령하여 영춘을 잡아내려서 덩 앞에 꿀리고 호령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예, 나왔는데 이 영춘이가 누구냐면 그 보국이의 첩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첩을 뒀어요. 보국이가. 근데 이게 걸터 앉아서 예의도 안 갖추고 이렇게 그냥 멀리서 바라본 거죠. 근데 개월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감히 제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해? 하면서 그래서 이 가마를 머무르고 이게 내려서 무사를 호령해서 영춘을 잡아서 이 가마 앞에 대령해서 꿀리는 거죠. 자, 너 중군에 새로 교만 방자하여 내 행차를 보고 감히 난간 높이 걸어 앉아서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중군의 힘만 믿고 이같이 교만하니 너 같은 요망한 년을 어찌 살려두리오 당당히 군법을 세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국의 힘만 믿은 거죠. 그래서 교만 방자해서 내 행차를 보고 감히 난간 높이 걸어 앉아서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너 같은 요망한 년을 어떻게 내가 살려두겠느냐. 그래서 내가 군법을 세우겠다. 자,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의 갈등의 문제를 개월이가 스스로 해결했다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자기 신분을 이용한 거잖아요. 이 개인적인 건데,
그거를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 남편의 애첩인 영춘이를 군법으로 좀 다스린 거는 좀 한계인 것 같거든요. 조금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약간 좀 두 가지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무사를 호령해서 문 밖에 내어 버히라 하니까 무사가 이 명령을 듣고 달려들어서 영춘이를 잡아 나려서 베어서 쳐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군졸하고 시비 등에 한겁하여 바로 보지 못하더라. 예, 겁이 나서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자, 이적에 이제 보고기가 영춘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 여기서 누가 죽였어요? 예, 편국이가 죽였죠. 그 말을 보고기가 듣는 건데요. 듣고 나서 분한을 이기지 못해서 부모께 여짜오되, 막 분한 거야. 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의 첩을 죽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월이가 전일의 대원수가 되어 소자를 중군에 부림해 장막지간이라 능멸이 여기지 못하려니와 지금은 소자의 내실이오매 소자의 사랑하는 영춘을 무단히 죽여 심사를 불평케 하오리까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예전에 이제 대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이게 중군으로 부리는 거는 장수하고 부하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능멸이 여기지 못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은 내 아내가 됐는데 어떻게 내 아내로서 내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불만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지금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월이가 비록 너의 아내가 되었으나 벼슬이 그저 있어서 놓지 아니하고 의기당당하여 좋게 너를 부릴 사람이로되 예로서 너를 섬기니 어찌 그 심사를 그르다 하겠느냐. 영춘이 너의 첩이라 하고 내 스스로 교만하다가 죽었으니 누를 하나며 또한 개월이가 그릇 국노 궁비를 죽인다 하여도 니라서 그르다 하겠느냐. 너는 조금도 계렴치 말고 마음을 변치 말라. 만일 영춘을 죽였다 하고 혐의를 두면 부부 지위도 변할 것이요 또한 천자께서 주장하신 바이라 내가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벼슬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기존 여성 영웅 소설하고 좀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다른 영웅 소설들을 좀 보시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남장을 똑같이 했는데 여자임이 밝혀지고 나서 자기의 벼슬을 내려놓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이 개월이는 자기의 벼슬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월이가 너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영춘이가 잘못한 거죠. 왜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가 만약에 꺼리고 싫어하는 그런 내색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의리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천자가 맺어준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천자의 명을 어긴 것처럼 보여서 호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국이가 여자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부친께서는 부당지설을 하시나이다. 세상에 대장부가 되어서 계집의 괄세를 당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좀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내가 대장부인데 이 여자의 괄세를 내가 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이거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이죠. 그죠? 예, 되게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남존여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내가 남자다 이거죠. 그래서 남자가 훨씬 귀한데 내가 어떻게 이 여자한테 이런 괄시를 당하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개월의 방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월이가 생각을 하니까 영춘의 혐의로 아니 오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라서 보국을 남자라고 하리요 여자애도 빛이 못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보국의 속좁음을 탓하고 있고요. 하고 나서 남자 못됨을 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보내더라라고 됐는데 이 남자가 못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예요. 내가 지금 남자가 되지 못하고 여성으로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홍계월전 보시면은 개월이가 중간중간에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 오왕하고 초왕이 침범해서 오니까 다시 평국, 아까 평국이가 개월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국이가 나서서 오왕과 초왕의 반란을 물리칩니다. 특히 맹길이가 천자를 급습해서 위태로울 때 평국이가 혼자서 돌아와서 이거를 막아내죠. 막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는 거예요. 막 이제 또 칼로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래서 이 개월의 절대적인 우위를 확인한 보국이가 개월이를 인정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녀를 인정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도 또 전쟁이 벌어져요. 예, 뒤에서도 이제 둘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개월이가 임신을 한 상황에서도 막 전쟁에 나가서 막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는 장면도 있거든요. 정말 짱짱짱짱 멋있는 여성으로 나옵니다. 갈래는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영웅 소설이고요. 그리고 군담 소설입니다. 주제는 뭡니까? 개월의 영웅적인 면모죠. 자, 문제풀이 한번 볼까요? 이거를 바탕으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 되어 있어요. 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용 이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이해 문제를 한번 이제 내봤어요. 한번 볼까요? 자, 1번 천자의 주선으로 개월이와 보국이가 혼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2번 기주후는 개월이를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데려다가 키운다. 그리고 3번 개월이는 첩 영춘이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대원수의 신분을 이용한다. 그리고 4번 개월은 영춘을 죽인 일에 불만을 가진 남편의 속좁음을 탓하고 원망한다. 그리고 5번 보국은 개월이가 자신의 애첩을 죽인 것에 대해서 불만을 아버지께 말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살짝 오타가 있네요. 자신의 애첩인데 자, 잠깐 시간 드릴까요? 몇 번입니까?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그 기주가 여공이죠. 예, 여공이 개월이를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데려다가 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예, 2번입니다. 그래서 내용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재미를 일단 많이 느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영웅소설, 여성 영웅소설인 홍계월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이런 모의고사에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영웅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영웅소설을 통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영웅소설이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대입해서 읽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영웅소설의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틀들을 많이 읽다 보면 내가 모르는 소설이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추론을 하면서 읽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이제 컨텐츠를 새롭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